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번에 나온 2월 다섯째 주 한국갤럽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총선 바로 전에 있었던 갤럽과 비교하면서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지금 막 언론에서 그리고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막 뒤지고 있으니까 선거에서 민주당이 막 망할 것처럼 지금 패널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패널을 보면은 막 지금 지들이 총선에서 앞서는 것처럼 막 기고만장하고 얼마 전에 누구였죠? 장 누구였지? 그새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160표 이상 모을 거다. 그런 소리 했잖아요. 이런 헛소리를 막 하니까 한번 그 냉정하게 한번 그 분석을 해보자고. 요번 3월 1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가지고 저도 민주당 편 들지 않고 아마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냉정하게. 여러분도 냉정하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선 뭘 볼 거냐면요. 2020년 4월 셋째 주 여론조사. 이게 뭐냐면 2020년 4월 총선 2, 3일 앞두고 있었던 선거 직전 조사예요. 선거 직전 조사. 이게 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둘 때 선거 여론조사 그 결과거든요. 그 전에. 그럼 이거하고 지금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나. 만약에 지금 조사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고 이거만큼 안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겠죠. 너무 간단한 거야. 이게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사했던 겁니다. 4월 15일이 선거였죠. 그런데 이때 보면요.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때는 진보가 민주당 표가 굉장히 과표집 됐어요. 과표집.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다 보수가 10% 이상 과표집이 돼요. 보수들은 지금 응답을 엄청 열심히 하고 진보는 응답을 안 해. 그게 샤이가 아니고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때는 워낙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대한 기대가 컸고 요번에 이긴다 그런 바람이 컸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선거에 열심히 응답을 했어. 그래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411명, 미래통합당이 257명, 무당중이 170명. 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 지지자보다 거의 20% 이상 많이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작이 아니고 응답을 하는 걸 어떡할 거야. 그래서 4년 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과표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2020년 4월 셋째 주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20% 과표집된 결과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잘한다가 59, 못한다가 33이었어요. 그래서 16% 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 딴 것보다도 중도표가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이 표 차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막 그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가 있는데 보수는 뭐 여당 지금 국민의힘, 진보는 야당 민주당한테 확 쏠리면 중도 갖고 싸우는 거죠. 중도 갖고. 그런데 선거 가기 전까지는 이 지지자들이 막 흔들릴 수 있어. 결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선거 때 가면은 다 결집이 돼요. 어차피 선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의 지지자건 어차피 선거 당일로 가면요 그냥 최대한으로 결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도겠죠. 중도. 당연히 중도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요,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안 볼 거야. 중도만 볼 건데, 중도를 보면 이때 254명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가 55, 못한다가 34예요. 55, 34. 그러면 중도는 평균보다 잘한다가 낮아요. 낮죠? 중도가 55% 잘한다. 못한다가 34. 그래도 잘한다가 많죠? 거의 20% 많게, 20% 이상.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20% 이상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거야, 지금이요. 20% 이상. 반면에 이 모름이나 응답 거절은 뭐냐면 그냥 무당층. 근데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여기는 거의 선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거 물었을 때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랍니까? 물었을 때 나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선거에 나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것보다는 그 중도층 표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번에 민주당이 엄청 압승할 때는 중도에서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가 20%가 더 앞섰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거는 2월 5째 주. 지난주 2월 27일부터 29일 조사한 거고요. 3월 1일 날 발표난 거예요. 이건 지금 겁니다. 지금 거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보수가 과표집이죠.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1명 중에 보수가 367명, 진보가 256명. 보수가 약 10% 과표집된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요, 대통령, 그 중도 있죠? 중도에서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61. 잘하고 있다, 30. 그 차이가 몇 프로입니까? 30%가 넘어요. 30%가. 중도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때는 대통령이 민주당이 같은 라인이었으니까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중도에서 20% 앞섰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중도에서 윤석열 못하고 있다가요. 30% 앞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치만 보면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 못하고 있다가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39% 올라갔죠. 5% 올라갔거든. 응? 못하고 있다가 좀 떨어졌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중도에서는 지금 3분의 2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못하고 있다고, 중도는. 중도는 이 못하고 있다는 게 변하지 않아요. 계속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럼 윤석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 1순위가 뭐냐? 의대정원 확대. 의대정원 문제는요, 윤석열이 아마 해결을 안 할 겁니다. 해결하면 큰일 나지. 아마 계속 의사들이 파업을 유지하고, 파업은 아니죠. 사직을 한 거니까. 그걸 유지하고 계속 이 문제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아마 할 거예요. 이걸 아마 한 달 내내 끌 거야. 왜?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제일 커.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누가 좋아할까요? 중도가 좋아할까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물론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의대정원을 찬성하고 있어. 심지어 저도 찬성을 해. 근데 윤석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의대정원, 문재인 때는 400명, 1년에 400명 더 늘리겠다는 것도 난리 쳤는데 갑자기 2,000명을 한다는 거 아니야, 1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국민들이 바본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지금 이 의대 전공의들, 의사들 파업 유도하려고 하고 이거 때려잡으면서 강한 정치 보여주면서 강한 남자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누가 몰라.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지층들. 자기 지지층들이 더 결집되는 거밖에 안 돼요.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선거 당일날 가면 결집하지 말라고 해도 다 결집을 해. 여기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대통령 지표 중에 중도 표심이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해. 여당한테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대통령에 대한
정당하고 대통령은 다른데 대통령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심하다. 중도에서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건 정당이죠. 정당. 한번 정당을 볼게요. 이거는 2020년 총선 앞에 두고 했던 이겁니다. 보면은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 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몇 프로 앞서고 있냐면 16%. 16%. 이미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16% 앞서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그 표 있잖아요. 표. 이거 여론조사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과표집 됐다니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보수가 279명이고 그리고 진보가 333명. 지금 표집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411명, 미통당이 257명, 20% 가표집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해야 돼.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받기 싫어도요 열심히 받아가지고 응답을 좀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계속 단순히 그냥 이번엔 과표집 됐구나, 과표집 됐으니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분석은 사람들은 이런 모르거든요. 그냥 이 결과만 알지. 그래서 정말로 총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전화 잘 받아가지고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해가지고 숫자가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41대 25인데 이때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많이 과표집이 된 거라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중도 보자고요. 중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중도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로 16% 차이죠. 근데 중도에서는요, 민주당이 35, 미통당이 19. 그래서 몇 차입니까? 16%. 똑같아요. 중도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16% 앞서고 있습니다. 16%. 그러니까 이게 과표집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전체 거를 보면은 과표집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중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도에서만도 16% 민주당이 앞서고 있거든. 그래서 중도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보통은 중도에서 이기면. 근데 중도가 16%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16%. 그리고 이거는 정당 지지율이고, 정당 지지율 말고 뭐가 있냐?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 결과. 그러니까 당신은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되겠습니까? 야당이라는 건 꼭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냥 범야당이니까 범진보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는 21대 이때는 여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야당이 국민의힘이었고 자유한국당이었고 미통당이었고. 그럼 이때 보면은 이때 선거 결과가 선거에 대해서 약 10% 차. 문재인 정부의 정부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을 뽑겠다라는 게 49.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통당을 뽑겠다는 게 39. 10% 차.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 정당 지지율은 중도에서 16% 앞서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전체적인 걸로는 정당, 야당, 여당 어디 지지할 거야? 정부 여당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할 거야가 10% 앞서고 있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는 중도가요 45대 44야. 사실 이거는요 당시 선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민주당 지지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음 총선 때 선거 어떻게 할 거야? 물었을 때 중도 같은 경우가 16%가 민주당이 더 앞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선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동률.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뽑을 거야. 45%. 정부 견제 위에 야당 뽑을 거야. 44. 이랬어요. 이랬는데 총선을 하고 보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죠. 압승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수화 넘어가면 안 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압승을 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이긴 게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비슷해. 그래서 각 지역마다 표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 우리가 180석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180석 먹었다는 걸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크게 이겼으니까 민주당 지지가 엄청 높고 국민의힘이 낮구나.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각 지역구마다 그냥 몇천 표, 한 1000표, 몇백 표 겨우겨우 이긴 지역이 엄청 많아가지고 의석수를 많이 가져온 거라거든요. 가져온 거예요. 이때 중소는 45대 44였어요. 여차했으면은 사실은 이 구도가 바뀔 수도 있었어. 사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민주당이 진보가 압도적으로 지난 총선 때 이긴 것도 아니야, 사실요. 어차피 뭐 한 표라도 맞으면 가져가는 거니까 운 좋게 이긴 거지. 여차했으면은 사실은 반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요. 왜? 중도가 45대 44.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운 좋게 이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 총선 때 갤럽 조사입니다. 압승했을 때. 그럼 지금은 마치 민주당이 망할 것처럼 민주당은 끝났다. 선거 하나 말하다. 막 이렇게 욕하고 지랄 연병을 떠고 있는 지금은 어떠냐? 한번 볼까요? 요번에 결과 안 좋아요. 국민의힘이 막 올라가. 40%. 민주당은 33, 7%.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16% 앞섰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힘이 7% 앞서고 있으니까 큰일 났네? 그런 마음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이거든요. 평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이건 어차피 진보 보수가 결집을 최대한 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냐? 중도를 보세요. 지금 중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8.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도가 5% 앞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28%가 지금 무당층으로 돼 있는 거죠. 중도가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5%가. 아니 원래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평균에서 7% 지금 몇 프로야? 7% 앞서고 있잖아. 앞서고 있으면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서야 되는 거야. 근데 중도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5% 앞선다니까요. 5% 앞서는데 국민의힘이 7% 앞서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가 결집이 잘 돼 있는 거고 진보는 민주당은 결집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7% 났어. 7% 났는데 이 7%가 중도에서 7%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야.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도에서는 민주당이 5% 앞서고 있어요, 지금. 앞서고 있어. 갤럽에서도 지금 앞서고 있다고요. 5%를 중도에서. 물론 지난 총선에 비하면 약하지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16% 앞서고 있었으니까 지난 총선에 비하면 많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 갖고 괜히 막 희망을 돌리면서 민주당 무조건 그 이야기는 아니야.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뭐 당장 선거하면 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정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총선 때 투표 어디다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4월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어디에 투표할 거냐. 하나는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그거고. 두 번째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건데 이게 분위기가 달라. 1월 넷째 주 때는요. 분위기가 좋았어. 그래서 그때는 여당 당선돼야 된다가 33. 그리고 범야권이 57. 그래서 24%가 1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지난달, 1월 달 말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여당보다는 범야권이 20%가 앞섰어. 그런데 2월 셋째 주 지난달 중순 때는 몇 프로 차이냐면 36대 49. 그래서 13% 차. 13% 차. 요번에는요. 지난주는요. 38대 51. 몇 프로입니까? 13% 차. 똑같아요. 13% 차. 13% 차.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를 보세요. 중도 같은 경우는 여당 29, 범야권 59, 30% 차. 이게 대박인 거예요. 30% 차. 중도에서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총선 하루 앞두고 조사에서 중도가 그때 그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했던 게 중도가 16% 앞서고 있었거든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 차가 야당이 앞서야 된다. 30%가. 이거 제대로 분석하면요. 오히려 분위기는 지난 총선보다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왜? 중도가 지난 총선에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니까요. 정당, 아까 말했죠. 정당 지지 말고 다음 총선에 누가 이겨야 됩니까? 했을 때 몇 프로였어? 중도가 45대 44였어요. 중도가 완전히 붙어 있었어. 중도가. 정당 지지율에서는 중도가 민주당한테 우호적이었어요. 35대 19. 그런데 투표 어디 할 거냐? 했을 때는 여당과 야당이 45대 44였다니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에요. 중도가 29대 59. 요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이겨야 돼. 그거는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정당일 수도 있어. 근데 야당이 이겨야 되는 게 59%야. 차이가 몇입니까? 30%. 30%. 30%가 지금 야당이 이겨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민주당한테 악재냐니 민주당이 끝났다느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국민의힘이 무슨 160표를 얻는다느니 그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갤럽만 봐도 그래. 갤럽만 봐도. 이게 황당한 거야 진짜.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자꾸 갤럽을 가지고 와갖고 갤럽을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위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갤럽만 봐도 민주당이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냉정히 말하면. 중도에서 30%가 정권 바꿔야 이거 야당을 지금 지지한다고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민주당이 못해가지고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테러 당했는데 지지율도 안 나온다느니 그런 개소리 할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구 있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보냈어. 그런데 지금 거기 있던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예비 후보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 그거 최대한 못 나오게 막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하고 어떻게 연대할 건지, 어떻게 단일화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 진보당하고는 서로 연대하기로 했죠. 서로 경선하기로 했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정의당이에요. 우리가 정의당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무시하면 안 돼. 1000표, 500표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공천 아쉬운 건 있어. 경선 좀 치르지. 아쉬운 거 있지만 경선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는요. 어차피 시간 한 달 남았고 후보 확정되고 선거운동하면 이건 다 그냥 묻어갈 수 있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정의당하고 어떻게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막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얘기 나오면 막 개거품 불고 무슨 정의당하고 단일화 하냐 싸워야지 그런 개소리 하는데 그건 개소리예요. 민주당을 죽으라는 소리야. 막아라는 소리야. 정의당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은 더 다음 총선에 압승하려면 정말 한 표 한 표라도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의당하고 분명하게 서로 좀 단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손을 내밀고 열심히 해야지. 아쉬우니까. 민주당이 아쉬운 거야. 민주당이.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저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최병천 같은 인간들.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 최병천. 이 사람 뭐 지금은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했던 사람이고 방송에 나오면 항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병립형을 엄청나게 주장했죠. 병립형 주장할 때 말도 안 되는 무슨 통계 그래프 갖고 와갖고 개소리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욕했죠, 엄청. 우선 근본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0석씩 먹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였잖아요. 나는 최병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형편없는 분석가라 생각해요. 뭐 이런 사람을 부원장을 시켰어? 기본이 안 되는 인간을?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막 하고 다니거든요. 지가 병립을 막 주장했는데 병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민주당 망하라고 막 지금 계속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 인간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이에요. 나는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몰라. 탈당하지. 이런 인간들. 요번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지난 총선에서 수원갑, 수원병, 수원정 결과를 딱 올려놔. 지난 총선에서 수원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수원갑 같은 경우는요. 김승원 의원이 19% 차로 이겼고요. 수원병은 김영진 의원이 10% 차. 수원정은 박강훈이 19%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크게 이긴 거죠. 그런데 최근에 22대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가 나왔어. 나왔더니 어떻게 됐냐. 수원갑 같은 경우 국민의힘 김현준이 김승원보다 4% 차로 지고 있죠. 지난 총선에서 김승원이 19%로 이겼는데 지금은 겨우 4%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 그리고 수원병 같은 경우는 그때 민주당이 10% 이긴 지역이거든요. 김영진이. 근데 지금 박문규한테 9%로 지고 있죠. 여론조사. 그리고 수원정 같은 경우는 박강훈이 지난 총선에서 19%로 이긴 것인데 지금 거의 박빙이란 말이에요. 이거 뉴데일리 경기가 의뢰해가지고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제가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근데 이런 거 끄집어 와갖고 오늘 뭐라고 하냐. 수원 선거구가 5개가 있는데 3곳 여론조사다. 그러면서 수원이 이 정도면은 경기도 60곳 전체에서 민주당의 반타작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다. 한국 총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폭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주변에서 딸랑딸랑 아첨하는 놈들도 4.10 이후 멀쩡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이 새끼 최병천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너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150석 이상으로 만약에 압승을 한다. 그럼 너는 이 새끼야 정치 그만둬.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론조사 가짜는 것들 가지고 와갖고 이거 가지고 막 가지고 와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조사라는 거 보십시오. 무선이 70, 유선이 30이에요. 여러분 요새 유선을 30하는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유선을 30하는 조사가 어디 있어요 요새? 있습니까? 근데 이따위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새끼가 진짜로 민주연구원 출신이고 그러면은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야지. 최소한 사물위의 반만이라도 해석을 해야지. 그냥 결과만 갖고 와갖고
수험 지고 있네? 이러면 경기도 끝났어. 그런 식으로 그냥 온갖 저주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새끼가. 이거 맞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의 진짜 적들이에요. 적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냥 무조건 희망을 돌리면서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야. 지금 분위기 좋아.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사운드님이 무선은 뭐고 유선은 뭡니까? 하는데 여론조사 할 때 무선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 유선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집에서 유선 전화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써 요새? 거의 안 써. 그리고 유선 전화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젊은 사람이 받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 노년층이죠. 어른들이야. 집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집에 유선 전화를 가지고 있고 그 전화가 왔을 때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그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몇이나 있겠어, 보통. 물론 가정주부도 있지. 근데 여론조사 보면요, 노인층과 가정주부는 국민의힘한테 압도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론조사 봤을 때 유선 전화가 30이다. 그러면 30%를 국민의힘한테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유선은 하지도 않아. 다 무선으로 하지. 근데 어디 씨발 유선을 30% 이상 돌린 그따위 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대단한 조사인 것처럼. 그러면 이 새끼가 정말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몰라, 지가 머리가 멍청해갖고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냥 씨부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럼 본인이 분석을 해야지. 이거는 유선이 30인 거 보니까 굉장히 보수 쪽으로 과표집이 됐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가지고 막 신났어. 신나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거 딱 보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완전히 폭망할 겁니다. 이재명 아주 드라마틱하게 폭망의 역사를 떠나갈 거야. 막 이런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는 거 있어요. 지금 실제로 뭐 과표지금 뭘 떠나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건 실제인데 여권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하고 사람들이 두 개를 지금 구별하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정권은 심판해야 되는데 그 정권하고 국민의힘하고 다른 거야. 정권 심판한다는 거는 국민의힘 심판한다는 거고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정권 심판하고 국민의힘 심판하고 조금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실제로 먹히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은 다 민주당이 그런 것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어, 분명히. 그리고 다음 총선이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선거 끝난 거야. 그냥 일일이 그냥 편하게 해. 그거 아니죠. 열심히 해야 돼.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언론 지형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 요번에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힘에서 막아버린 이런 무도한 짓을 했는데 이걸 갖고 사실은 지금 언론들이 하루 종일 방송에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요. 공천만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하면 민주당 요번에 공천 기가 막히네. 지금 현역 의원들 이렇게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이게 대역 인사, 대역 공천 하고 있네라고 박수 보낼 수도 있는 공천인데 이거를 무조건 지금 비명 행사하고 있네. 그따위로 말이 나와버리잖아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문제 있는 건 있는 거 분명한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언론에서 주워들은 거 몇 가지. 더군다나 지 근방에 있는 그 몇몇 동료들, 자기 나이대 친구들끼리 서로 막 욕하는 거 가지고 와갖고 그냥 막 다니면서 이재명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재명은 너 하는 게 뭐가 있냐?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그따위 개소리나 하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이 하는 게 뭐야? 막 그러고 있어. 이재명이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 하는 게 왜 없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이재명 욕, 민주당 욕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민주당을 이기길 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흐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니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민주당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욕하면요. 진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선동질을 하면 안 돼요. 선동질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민주당 공천이 엉망이다. 지가 얼마나 한다고. 정작 물어보면 민주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디선가 민주당이 공천 엉망을 했다. 그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냥 똑같이 그냥 내뱉는 것밖에 없어. 민주당 공천 누구 비명계 누구 떨어졌는데 그럼 친명계는 누구 세웠는데 물어보면은 그 이름도 하면 못돼 제대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비명 행사고 친명 행제라고. 여러분 앞으로 누가 만약에 비명 행사 떠들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생각할 때 네가 확인한 비명 행사 누구 있어? 물어봐. 이름 댈 수도 있는지. 친명 행제? 야 친명 행제 누구 있어? 이름을 대봐. 한번 물어보세요. 최병철 같은 인간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최병철 같은 인간들이. 이런 인간은 전 당에서 이거 징계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오로지 그냥 민주당 죽으라고 망하라고 총선 망치라고 그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새끼들이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비서실장 하다가 하루아침에 윤석열 지지했던 정운영 같은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없어야 돼요. 민주당의 적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유선조사 30% 한 걸 갖고 와갖고 이게 대단한 것이냐. 온갖 당을 향해 저주를 하면서 선거 이기면 절대 안 된다고 떠드는 새끼.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의 진짜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명철 씨는 본인이 한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본인이 뭐라고 하냐. 4.10 총선 이후에 이재명한테 아첨하던 놈들 멀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크게 이긴다. 압승한다. 그랬을 때 너 같은 새끼는 절대로 정치할 거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절대로 이런 새끼들은요. 정치 못하게 정말 모든 걸 걸고 다 막을 거예요. 진짜. 개새끼들 아주. 나쁜 새끼들 아주. 진보 진영이 이 민주당이 아주 망하기를 그냥 막 계속 주문을 외우는 놈이라니까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놈이 이 모양이야 이 꼴. 이게 뭐야? 그러면 뭐 분석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분석도 없어요. 글만 길게 쓰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도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중도에서 45대 44였어요. 동률. 거의 동률이었어. 근데 거기서도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30%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게 30%가 앞서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저는 이번 총선에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 총선에 범야권 결과가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범야권이 다 합쳤을 때 지금보다 더하면 덜할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쉽게 보면 안 되고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광고 좀 하자면 착간보험 클리닉 광고하겠습니다.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간보험 클리닉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감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게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이 사람 ING 유튜브와 그리고 사물이 라이브에서 방송이 되고 있죠. 사물이 라이브는 우리 정치 시사 방송만 전문으로 하는 방송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멤버십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면 우리가 그 주주로 모시거든요. 주주가 되면 사물이에서 얼마 전부터 그 시작한 이 사사비 사물이 신문 사설 비평 제가 매일매일 6개 혹은 7개 일간지 사설을 요약해서 또 비판적으로 해서 분석해서 방송을 1시간 반씩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ING 이거 회사가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들 멤버십 1000명이 필요합니다. 1000명. 그래서 1000명께서 가입만 해주신다면 사무리가 앞으로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좋은 인문학 강의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강의도 만들고 월세도 걱정 없이 여러분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방송 보시고 사물이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청료 입금으로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